강속구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만 같고 요리도 잘하고.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에 예약하고 오세요. 걸을 때마다 꽃잎 휘날리는 듯한 이 남자. 느그 동제를 우리 동제로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멜로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에서까지 사람 설레게 하는 근데 도연 씨는 이상형이 뭐예요? 우리의 밀크 바닐, 아니 밀크 바들바들 엔젤 이준혁! 비리를 저지르는 것과 동료를 협박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부패한 검사. 그런데 만든 노래는 아기보. 국제 나무늘보 날에 맞춰서 나무늘보가 이제 막 육성이 막 나오고 그런데 너무 귀엽거든요. 그럼 야쿠자들과 마약을 밀매하며 왜? 경찰은 죽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마약 조직 두목. 그런데 제작한 모바일 게임과 동화책은 안녕 팝콘, 나의 완벽한 비서로 로맨스 케미를 폭발시키더니 차기작과 차차기작까지 기사로 터지는 대세 배우인 그가 사실은 어린 시절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 생겨버린 불안과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84년 인천에서 태어난 준혁은 독립적인 아이였어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스카프 디자이너인 어머니는 각자의 일과 생활을 존중하는 독립적인 분들이셨죠. 형제가 없었던 준혁은 다소 독립적이고 어쩔 땐 예술적이기까지 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또 혼자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을 하셨지만 넉넉하지 않았던 형편. 어린 준혁의 눈에도 부모님이 빠듯하게 생계를 꾸려가신다는 것이 보였기에 그는 쉽게 무엇을 사달라고 보칠 수가 없었습니다.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싶었던 준혁은 스케치북에 메컨더 V를 그려서 스테이플러로 찝은 다음 직접 관절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놀기도 했죠. 사실 보드게임이 지금 집에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번 오세요. 저희 진짜 막 매니악한 거. 어느덧 초등학생이 된 준혁. 어느 날 집에서 마리오 게임을 신나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해도 깨지 못했던 막판을 클리어한 그 순간 짜릿한 마음에 아 진짜 행복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오를 하고 있었는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이게 뒤를 이렇게 천천히 봤는데 약간 거지 같은 느낌. 막 이렇게 엄청 지저분하고 막 이런 아저씨가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리고 집안 사정이 진짜 안 좋아졌어. 심지어 가족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했던 아이 준혁. 어느 순간 준혁에게는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립니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면은 너무 안 좋은 일이 막 가족을 못 보게 된다거나 막 못하겠어요. 나 행복하다를 한번. 오 이게 이렇게 될 줄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집에 혼자 있는 준혁이에게 마음을 써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준혁의 이모였죠. 영화를 좋아했던 이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준혁은 이모를 따라 덩달아서 영화를 좋아하게 됩니다. 어릴 때 영화를 워낙 좋아했어요. 이모가 영화관에서 특별히 사주시던 나초는 어느새 그의 최애 음식이 되어 지금의 나초 왕자 준혁을 만들었죠. 군에 입대하면서 내 사랑 나초를 못 먹는다고 걱정을 하게 됐다. 게다가 준혁에게는 마치 마술과도 같았던 영화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마술을 보면 그 비밀을 알고 싶어지듯이 준혁은 자연스럽게 영화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 연출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돼요. 대학에 입학해서 연출 공부를 하게 된 준혁은 어느 순간 자신에게 따라붙는 이상한 시선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특정한 말이 반복적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바로 너무 잘생겼다는 말이었죠. 연출만 하기에는 너무나 잘생긴 그의 얼굴.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그의 얼굴에 시선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학교 선배들과 동기들도 너는 이렇게나 잘생겼는데 왜 연출을 하냐? 야, 연기를 해봐. 딱 봐도 배우상이구만 하며 연기를 권유했죠. 연출 공부를 하며 배우들에게 연기에 대한 디렉션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준혁은 연기 공부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찰나에 그는 연예계 소속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 유명한 연기학원에 다니게 돼요. 우연한 기회에 가벼운 마음으로 연기 공부를 시작한 준혁은 탈탈 털립니다. 거의 2년을 그 선생님한테 이제 멘탈이 털리도록 많이 혼났어요. 처음으로 만난 연기 선생님은 엄한 분이셨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준혁에게 선생님은
야, 그렇게 할 거면 연기 시작도 하지 마! 라며 연기를 처음 배우는 준혁을 호되게 가르치셨죠. 대사 한마디 읊을 때마다 영혼까지 탈탈 털린 준혁은 매일 울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너무 막 창피하고 맨날 집에 울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집에 가서 내일은 내가 저 선생님께 꼭 칭찬을 들으리라 다짐하며 오기를 불태웠죠. 혼나면 혼날수록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을 불태운 준혁은 늘 자신의 수업 시간보다 일찍 학원에 도착했어요. 자신이 수강하고 있던 단체 수업 전의 시간에는 개인 수업을 받는 유명한 분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누구보다 일찍 가서 학원문을 열면 무려 원빈 선배가 연기 수업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문을 열면 강동원 선배가 준혁이 눈앞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죠. TV와 영화 속에서만 보던 멋진 배우 선배들을 본 준혁은 마술 같았던 영화의 세계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 것만 같았어요. 얼른 그분들과 함께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게 됐죠. 선생님의 호된 가르침을 버텨낸 준혁은 드디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줄무늬 옷을 입은 준혁. 줄무늬 옷, 세기초 감성. 그 시절 감성을 듬뿍 담은 뮤직비디오에서 준혁은 풋풋한 열연을 펼치고 좌절합니다. 이후에도 몇 편의 뮤비를 찍긴 했지만 업계에서 언제든지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잘생기고 훨씬 키도 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영화와 드라마를 너무나 사랑했던 준혁. 어느새 캐릭터를 이해하고 그 인물이 되어볼 수 있는 연기에 그는 진심으로 임하게 됩니다. 2007년 KBS 단막극을 시작으로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준혁 배우. 조광지처클럽에서 한 선수 역할을 맡으며 대중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요. 이후 그들이 사는 세상, 스타의 연인, 시티홀에 비중 있는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배우 이준혁의 존재를 계속 드러냅니다. 꾸준히 조연으로서 연기 활동을 하던 준혁에게 드디어 첫 주연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조광지처클럽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까지 열심을 다하는 준혁 배우님을 인상 깊게 보았던 문영남 작가님이 그를 차기작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것이었죠. 쇼로롱? 숑숑. 쇼로롱 앉았어? 슈로롱 숑숑을 남발하며 시청자들을 킹받게 했지만 그의 첫 주연작 수상한 삼형제는 해당 최고 시청률 43.5%를 기록하며 시청률 대박을 터뜨립니다. 주말 연속극 막내 아들은 스타들의 등용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송중기, 지창욱, 박보검 등 많은 대세 남자 배우들이 이 역할을 거쳐갔어요. 준혁 배우도 드디어 대세 배우의 길이 열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차기작에서 또 주연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망해요. 그러니까 뭔가 확 뜨진 못해요. 준혁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작품들에는 작품성이나 시청률 측면에서도 화제가 된 드라마들이 많은데요. 출연했던 시티헌터에서는 이민호 배우가 빛을 보고 적도의 남자에서는 엄태웅 배우가 빛을 보고 주연급 배우로 자리매김했으나 이 정도면 얼굴이 너무 하얘서 메인 남주의 반사판 역할을 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었죠. 준혁 배우는 2009년 영화 청담보살을 시작으로 조금씩 영화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이 역시 특별 출연이든 조연이든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어요. 특히 조연으로 출연한 신과 함께는 무려 쌍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준혁 배우를 천만 배우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그러나 영화 자체가 빛을 보았을 뿐 이준혁이란 이름이 화제가 되지는 못했어요. 주조연급 배우지만 대중들에게 각인되진 않는 배우. 어느새 그는 그럼 나는 최악의 배우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고 진지하게 배우를 그만둬야 하나 불안에 휩싸여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천천히 한 단계씩 올라온 준혁 배우. 어느덧 데뷔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연예계는 힘들었고 연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영화와 드라마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를 버티게 했죠. 버텨오기를 어느새 11년.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달려온 그에게 드디어 명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웰메이드 스릴러 드라마의 표본이 된 명작 비밀의 숲을 만납니다.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비리검사 서동재로 열연해 느그 동재를 우리 동재로 만들었죠. 분명 악역 같은데 뭔가 짠해. 분명 범인 같은데 또 막 벌벌 떨어. 그의 인생 캐릭터라고 불릴 만큼 얄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에 대중들을 완벽히 빠져들게 만든 준혁 배우. 사실 동재에게 가장 먼저 빠진 사람은 준혁 배우 자신이었어요. 비밀의 숲 대본을 처음 받아든 준혁 배우는 동재라는 인물의 비중이 크지 않았음에도 동재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죠. 그래서 작가님을 찾아가서 동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 역할이 끌리는 거예요. 작가님을 만나서 동재에 대한 막 애정을 설파했어요, 제가. 어쩌면 동재는 치료해 죽었을 수도 있다. 근데 준혁 배우가 너무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보니까 작가님도 영감이 좀 생기셨다. 비밀의 숲 시즌 1과 2까지 찍고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던 준혁 배우. 그런데 웬일인지 특별 출연 외에는 캐스팅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 일이 없는 시기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사실 배우분들이 휴식기를 가질 때는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까지도 휴식기를 가질 때가 있어요. 준혁 배우님처럼 다작을 하시고 쉴 틈 없이 달려오신 분이라면 2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져도 괜찮을 텐데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준혁 배우에게 연기를 하지 못하는 2년은 휴식이 아닌 불안의 시간이었어요. 이제 겨우 비밀의 숲으로 나의 캐릭터 서동재, 배우 이준혁의 존재감을 다지게 된 것 같았는데 원치 않는 공백기를 가지게 될 것만 같아 불안했죠. 아, 역시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런 힘듦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는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평소에 잘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 준혁 배우. 전화를 받은 그는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에게 한 줄기 빛이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신과 함께로 인연을 맺은 마동석 배우였어요. 범죄도시 3 제작을 기획하고 있던 그는 세 번째 빌런으로 준혁 배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 사람이 제가 이준혁 배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좋아하는 동생이라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다행히 오케이 해줘서. 준혁 배우가 빌런으로 출연한 범죄도시 3는 침체기였던 한국 영화 시장에 담비 같은 흥행 기록을 세웠어요. 1000만 관객 돌파, 흥행 수익 1000억 돌파. 이 영화로 그는 트리플 1000만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이번 1000만 관객은 신과 함께 때와는 달랐어요. 온 세상에 이준혁 찬양글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야야, 이준혁 실물 봄? 미친. 야, 난 원래 이분 잘생긴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찬양하라! 밀키, 바닐라, 엔젤, 밀바엠! 범죄도시 3 이후 준혁 배우는 영화 소방관, 드라마 비질란테, 그리고 그의 인생 캐릭터 서동재를 주인공으로 한 스피노프 드라마 조커나 나쁜 동재까지 대세 배우의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준혁 배우는 엄청난 대식가인데요. 피자요. 리미트가 해제되면은 거의 5판까지 나와요. 카라멜 팝콘이나 뭐 이런 거 막 너무 먹고 싶고. 그런데 극중 역할을 위해 감량과 증량을 반복해야 해서 철저히 식단 조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영화 야구소년을 위해서 7kg를 증량하고 지정생존자를 위해서 9kg를 한 달 만에 감량하고 또 범죄도시를 위해서는 하루에 6끼를 먹고 3번씩 운동하면서 20kg를 증량했대요. 이후에 바로 소동지로 돌아가기 위해 20kg를 또 빼고 때문에 간 수치와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많은 고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작품 속 그의 완벽한 제보핏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하고 그냥 간 영양제 보내드리고 싶네. 장르물에서 빌런 역할을 할 때는 세상 섬뜩한 눈빛으로 관객을 압도하지만 반려견 팝콘이를 추모하기 위해 직접 그림을 그리고 개발자를 고용해서 게임을 만들기도 한 밀키 바닐라 엔젤. 드라마 맨몸의 소방관에서는 소방관분들의 고충을 깊게 공감해서 출연료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차갑게 잘생긴 얼굴에 그렇지 못한 따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준혁 배우. 이 사람 이거 안 좋아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예전부터 한지민 배우님과의 멜로를 고대하는 팬드라마가 있을 정도로 두 배우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났었는데요. 이번에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그 케미가 진짜 폭발하다 못해 대폭발 우주 박살날 정도라 가지고 매주 챙겨보고 있답니다. 하나도 안 자극적인데 계속 보게 되대요. 참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겨서 그래. 이제 준혁 배우님을 멜로 작품에서 더 많이 볼 수 있길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제목에 배우 이준혁이 그동안 못 뜬 이유라는 질문을 넣었는데요. 그냥 그동안 그의 시기가 오지 않았던 것이었을 뿐 준혁 배우님은 결국 이렇게 되실 분이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노력해온 사람이 누리는 황금기, 배우 이준혁의 때가 지금 온 것이죠. 스스로를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어 같다고 표현하시면서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갖고 계신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워요. 유퀴즈에서 윤우님이 준혁 배우님에게 큰 위로를 드린 것 같던데 부디 이 영상도 배우님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행복한 일보다 슬프고 힘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저울로 이렇게 재면 늘 슬픔의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았는데요. 제 상담 선생님께서 슬픔과 기쁨은 항상 같이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오고 슬픔이 있으면 또 다음에 기쁨이 오고 마치 인사이드 아웃 기쁨이의 머리와 그녀를 둘러싼 빛이 푸른 빛인 것처럼요. 준혁 배우님도 내가 행복하다고 말을 해서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것이 그냥 그게 인생이지. 불행 덕분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결 삶을 대하는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긴 시간을 버텨오신 준혁 배우님 존경합니다. 진심이에요.
지금의 이 사랑과 관심 그리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시니까 마음껏 깊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혹 지금 인생에 찾아온 불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신다면 다음에 찾아올 것은 행복이니 조금만 같이 버텨보자 라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하나는 꼭 생길 거예요.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지. 예를 들면 맛있는 거 먹기 아니면 지슈 채널 영상 보기 같은 거.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